마이뷰티 알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Q&A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눈언니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내용들 다 공부하셨나요? 오늘은 저 눈언니가 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님들에게 정말 많이, 거의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던 질문들 15가지를 가져왔어요. 우리 초보 원장님들, 고객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어버버 당황하며 대답을 잘 못하면 고객님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럽고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발리리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발리리 분들,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손님을 받으면 한 번쯤,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을 만한 질문들이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알아보러 갈까요? 첫 번째, 반영구 시술하면 짱구 눈썹 되나요? 시술 후 눈썹이 진하고 부자연스러울까봐 걱정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첫 번째 이론 시간부터 계속 공부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과 다른 색소화 방법으로 시술을 해서 결과물이 진하고 반영구 받은 티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색소도 매우 다양해졌고 시술도 고객님의 피부톤이나 원래 눈썹모 등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도 이렇게 눈썹이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시술 후 2, 3일째는 색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로 조금 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점점 자연스러워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많이 아픈가요? 이 걱정 때문에 반영구 시술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고객님의 컨디션이나 피부 두께감에 따라 느끼는 통증은 다를 수 있지만 반영구 시술은 진피까지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닌 표피에만 얇게 들어가는 시술이고 통증 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저는 시술 전날 고객님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달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여성 고객님들의 질문인데요. 생리기간 중에 시술을 받으면 더 아픈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생리 중에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통증도 잘 느낄 수 있어서 시술을 권하지 않아요. 혹시 원하시는 고객님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 시술 날짜를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인데 시술이 가능한가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임산부들에겐 시술이 어려워요. 혹시 모를 염증이 생겼을 때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임신 중에는 약을 먹지 못하니 안 되기도 하고요.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출산 후 수유까지 끝내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는이 있는데 시술이 가능한가요? 자는 상태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심하지 않은 잔해는 반영구 시술로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런 심한 잔해는 레이저 제거 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눈썹 상태를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기법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눈썹의 상태에 따라 추천하는 기법이 달라요. 눈썹 반영구 기법 소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 당일 눈썹의 상태를 보고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술자나 시술 종류, 기법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요. 눈썹의 경우 보통 자연 엠보 눈썹은 1시간, 콤보와 수지 눈썹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이라인과 헤어라인은 1시간, 입술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 반영구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 타입이나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눈썹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유지됩니다. 콤보 눈썹이나 수지 눈썹은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고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의 유분기로 인해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헤어라인이나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는 2, 3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색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3에서 5년에 한 번씩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세안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세안은 시술 후 24시간 후부터 하는 걸 권장해요. 하루가 지나면 물 세안은 가능하나 탈각 기간인 일주일 동안은 시술 부위에 비누나 클렌징 폼이 닿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화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시술 부위 외에 다른 곳은 바로 화장이 가능하지만 시술 부위는 탈각 기간인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화장이 가능해요. 유지력을 위해 일주일 동안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해요. 11번째, 시술 후 술 마셔도 되나요? 술을 마시면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데 열이 올라오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2, 3일 정도는 금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염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울 수가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12번째, 시술 후 수영장이나 사우나 가도 되나요? 아무래도 수영장에 가게 되면 얼굴 부위에 물이 닿아 색소의 착색을 방해할 수 있어요. 사우나는 음주와 같이 얼굴에 열이 올라 좋지 않아요. 최소 3, 4일이 지난 후 가시는 게 좋습니다. 13번째, 리터치는 꼭 받아야 하나요? 리터치는 유지기간을 고려하여 권장을 드리는 것이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1차 시술만으로도 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남아있고 디자인도 원하는 모양으로 잘 남아있으면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잘 남아있는 부분에 2차 터치가 가해지면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빠진 부분을 채우고 싶거나 두께나 길이를 연장하고 싶다거나 색감을 더 진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그럼 리터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피부는 28일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피부 재생 주기인 28일 이후에 받아야 안전한 리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28일에서 35일 정도에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15번째, 미성년자도 시술이 가능한가요? 시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반영구적 시술인 만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술 시에 보호자와 같이 방문해 주시거나 방문이 힘들 경우 동의서를 받은 후 시술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샵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알려드렸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고객님 입장에서도 신뢰가 가겠죠? 초보 원장님들 이제 당황하지 말고 술술 설명 잘 해드리자고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